자신이 각자가 가지는 그릇이 다른데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우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 행복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이 가늘고 기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제 그릇을 알아요. 지금 딱 이만큼만 벌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고 한 부분의 일은 나 이 정도만 벌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 정도만 채워지면 저는 그걸 다른 일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영감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을 궁금해하실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대표님 소개와 회사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S미디어 김경옥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 박물관에 프로젝터 기반으로 해서 영상 미디어 파사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고요. 특히 2022년 프랑스 파리 항공문화원에 부탁 콘텐츠를 가지고 전시 기획을 하면서 해외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고요. 이어서 베트남의 한국관 전시 기획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국내 한국 전시 기획으로는 고궁박물관 실감형 콘텐츠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주받아서 이음길 프로젝트라고 해서 경복궁역에서 고궁 가는 길에 전시 기획을 했어요. 그 길은 이제 시민들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경험인데요. 요즘 쇼츠로도 많이 그게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영상 미디어 파사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핵심은 대형 스크린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때 쓰이는 기술이 엣지 블렌딩이라는 기술이에요. 아무리 큰 영상이라도 여러 개의 스크린을 하나로 보이게 하는 것. 그게 아마 우리 회사의 자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 28년 차 가늘고 길게 가는 기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그 경복궁역에 이제 내려서 고궁박물관으로 바로 가는 길에 이음길 프로젝트 진행하신 거 이렇게 화면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예쁘다 이러고 이제 그때 제믹스라는 네네. 그 회사랑 협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게 어떤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이제 샤프전자에서 20대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끊임없이 오다가 샤프전자가 이제 문을 닫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터, 빔 프로젝터 이제 사업을 이어갔는데 박물관을 우연히 또 하게 된 거예요. 프로젝터를 이제 납품하고 설치하고. 그럼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가 전문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제믹스라는 협업업체가 전문 회사예요. 그렇게 이제 둘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 확장이 되고 저희는 이제 경쟁 업체가 없어요. 이렇게 협업으로 저희가 윈윈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수주를 따면 협업 업체를 데리고 가고 협업 업체에서 수주를 따면 저희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와 하드를 지금은 넘나들고 있는데 그런 관계에서 제믹스라는 협업 업체와 지금 수년째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연이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28년간 이렇게 한 기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가장 최근에 하고 계시는 고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삶 자체가 고민이긴 한데 인재 선발이죠. 그리고 현재 직원들의 업무 향상. 아마 이거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한 계속 가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4년간 살면서 삶의 질문, 일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조금만 설명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중 칼 로저스 그 사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성장하려는 기본적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진실성. 두 번째가 무조건적 존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감적 이해. 이 바탕만 주어진다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 문화에서 제가 이걸 되게 노력해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스스로 발전하게 밑바탕이 되어주려 노력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핵심 가치가 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책에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규율 위에 자율이 나온 거예요. 그래? 자율적으로 성장하게끔 한번 도와줘 볼까? 하지만 우리는 규율을 지켜야 돼요. 기본적인 규율을 지키되 어떻게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할까?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만든 거예요. 사실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잘 안 되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사실 우리 직원들 보면 정말 다 성실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전국 박물관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 출장이 너무너무 잦아요. 새벽에 출근하고 출발해야 되고 밤늦게 퇴근해요. 너무너무 열심인데 성과가 저조한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2번째 가치가 나온 거예요. 열심인 만큼 성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제 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팀끼리 이제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의견이 대립돼요. 결론은 조율을 해야 되는데 탁상 공론으로 하다 그냥 맞춰요. 너무 진지한 거죠.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너무 위트가 넘쳐. 장난치다가 회의 시간을 다 날려먹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진지함과 위트. 마지막은 말하는 사람만 말을 하고 발표하는 사람만 발표하고 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사람만 해요. 그러다 보니 스타가 탄생을 하죠. 다른 팀들은 위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보다 팀워크를 제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럼 결론은 우리가 살면서 일적인 거,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유연성이에요. 근데 마음의 이 유연성을 어떻게 하면 길러질까요? 인문학의 답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까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내 의견을 녹여줄 수 있을까? 정말 방법은 책입니다. 일단 질문을 해요. 인재 선발. 질문을 딱 책상에 붙여놓고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다가 어느 한 문장이 딱 꽂혀요. 그때부터 생각이란 걸 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딱 통찰이 와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저는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답변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질문을 하고 책을 읽고 기다려라. 이렇게 3단 구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장 쌉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요. 책에서 저는 통찰을 얻고 있고 핵심 가치 4가지를 기억에 딱 심고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인재 선발을 고민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인재, 핵심 인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직원이 2명이 있어요. 착한데 일을 못해. 일은 잘하는데 인성이 나빠. 누구를 고를 것이냐. 근데 정답은 둘 다 뽑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착한데 일은 좀 못하는 사람을 뽑아요. 인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기본으로 인성이 된 사람은 일은 제가 기다리면서 가리키면 되더라고요. 근데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재라고 한다면 너무 좋죠. 인성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러면 다 자기 일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인성은 되고 일은 못해도 성실하기만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줄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인재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인성이 잘 갖춰 있고 성실한 네. 성실한 인재. 대표님께서 책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영감을 얻으시나요? 기승전 책이죠. 책을 읽기 시작한 시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읽었나? 계산을 해봤더니 정확히 14년 전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업을 한 수년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매너리즘에 빠져요. 딜레마에도 빠지고 또 결혼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또
눈 깜짝하니까 애가 또 셋이나 낳아 있더라고요. 결혼 생활에 아이 육아에 일도 해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은 돈이 많이 벌림에도 행복하지 않은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집어들게 된 거예요. 읽다 보니 이제 그렇게 어려웠던 삶이 이제 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벌써 14년 차였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심기일전해서 일을 또 다시 시작하고 나부터 좀 행복하자.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직원이 과연 행복할까?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나를 다독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행복 경영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거기서 또 날개를 달고 이제 기업이 더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책을 읽고 지금까지도 읽고 예, 앞으로도 쭉 읽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이게 책이 내가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또 나의 생각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말씀해주신 게 좋았는데 대표님의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해준 책이 있을까요? 아주 적당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멘토가 있어요. 쇼펜하우어라고. 트렌드를 보면 요즘 몇 년간 쇼펜하우어가 엄청 떴어요. 근데 그분이 다소 냉소적이에요. 되게 차가워요. 근데 현실을 딱 직시하게 해주세요. 제가 되게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기가 사실 조금 힘들어요. 근데 쇼펜하우어를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내가 최고의 장점은 낙관적이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거. 사실 이게 왜 나빠요? 그죠? 근데 현대 사회를 살기에는 힘든 게 분명히 있으니 비판, 비관적 여기에서 밸런스를 찾게 해준 분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이렇듯 제 삶에는 책을 빼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싼 건 여러분 책입니다. 그럼 이제 삶에서 영감을 얻는 방식 말고도 기업을 이끈다든지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CEO로서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경영 쪽에서는 제가 이제 휴네 CEO 멤버십을 가입해서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조찬 포럼에 다닌 지 벌써 4년 차입니다. 조찬 포럼을 제가 왜 상당히 좋아하냐면 저희 직업군은 되게 특수해요. 그래서 타 업체랑 협업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도움 받을 일도 없고. 하지만 그 휴넷 그 CEO 그 조찬 포럼에 가면 정말 다양한 직종의 대표님들을 만날 수 있는 것과 또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직종의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시야를 확실히 확장시켜 줍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여쭤보세요. 경영은 어떻게 배우느냐. 그러면 휴네 CEO 조찬 포럼을 꼭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추천해 주는 특히 조용탁 대표님이 추천해 주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필독서로 해서 직원도 읽게 하고 제가 읽거든요. 그분이 아니면 절대 읽지 못한 책들을 휴네 조용탁 대표님 덕분에 읽기 때문에 시야가 정말 확장되는 걸 저는 느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경영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CEO 과정을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휴네 이 MBA 과정을 일기로 수료를 했는데요. 그 과정은 다른 MBA보다 조금 차별점이 뭐냐면 명사 강의를 온라인 콘텐츠로 동영상을 찍어서 수시로 듣게끔 해줘요. 특히 인사, 노무, 회계, 경영, 뭐 리더십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데 차로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제일 가장 임팩트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에 못 볼 강사님들을 초빙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또 강의를 듣고 또 거기서 또 추천되는 책들이 있을 때 그 책들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없었어요. 직장을 안 나가도 되는 편안한 시간대에 가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약간 토론을 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 것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휴네 CEO 보시면 비즈니스 리뷰나
인사이트 클립으로 영상 아티클이 제공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리더로서 또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보는 취해야 되고 그럴 때 딱 맞는 그게 콘텐츠인 것 같아요. 10분 안에 트렌드를 읽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동할 때 그 10분을 꼭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양한 루트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다른 업체, 다른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아닌가 싶어요. 힘내돼서. EMBA를 들으시잖아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뭔가 와닿거나 지금 현 경영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싶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최재청 교수님하고 신수정 부사장님, 그분의 책이 아마 거인의 리더십이었을 거예요. 그 책이 아마 포괄적인 개념보다 현실에서 정말 직접 쓸 수 있는 그런 쉽게 글로 쓰여진 책이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일 도움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이 도움이 되셨나요? 예, 사실 우리가 리더십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리더십이 꼭 대표로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가정생활에서도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할 때도 리더십은 온갖 데서 다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서 정말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겠네요. CEO로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필요하죠. 사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도 교육을 받기 위함인 건데 독서를 안 하면 교육을 분명히 받아야죠.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명강의 초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제가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 책을 읽고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늘 고민하는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동기부여.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다 한기에서 한기로 흘러요. 교육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슌에 대해서 제가 문의도 했었어요. 근데 오늘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인재들이 커서 그 사람들이 리더를 전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이지 저는 약간 한 발자국 이제 뒤로 물러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 콘텐츠를 이번에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서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해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해내고 싶으신 것들이 있을 텐데 새로운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뭐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요. 돈이 너무 많아도 힘들고 돈이 또 없어서 힘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옛날에도 불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왜 행복해졌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끌려다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끌려다니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그럼 내가 끌어볼까? 그래서 책으로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끌고 가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각자가 가지는 그릇이 다른데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우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벌어야 행복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이 가늘고 기에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제 그릇을 알아요. 지금 딱 이만큼만 벌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고 한 부분의 일은 나 이 정도만 벌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 정도만 채워지면 저는 그걸 다른 일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 쓰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제가 공유를 하거든요. 그럼 제 글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요. 힘이 난다. 힘을 얻는다. 그래서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2학기 때 이제 중독 상담학과 박사과정을 밟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상담 쪽을 쭉 연결해서 마음 치료자가 돼보자. 그래서 나뿐 아니라
정말 열악한 환경에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 새벽에 가장 많이 하는 건 책 읽기 다음에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이걸 이룬 후에 여기에 출연해서 나 이런 도전해서 이렇게 성취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방법, 비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제 제2의 소망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또 이룬 게 있어요. 제2의 공간을 마련했어요. 심리연구소, 사람연구소 해서 저만의 공간을 마당 있는 걸로 제가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걸 마련하는데 2년 걸렸어요. 돈이 없어서 달달이 월급을 계속 넣어가면서 그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후반전은 그 공간에서 사람을 치료하면서 살아갈 예정입니다. 대표님이랑 말씀 나눠보니 대표님에게 사람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직원 복지도 그렇고 직원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기부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발탁한 친구인데 어느 날 이제 퇴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디가 아프대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백혈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행복한 경영대학 사단법인 있잖아요. 그래서 김영관 이사님한테 전화해서 1,000만 원을 기부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한테 1,000만 원은 사실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1,000만 원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정도의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힘을 내라. 그리고 삶이 사실 되게 힘들어요. 다들. 저도 가끔은 정말 버겁거든요. 하지만 살아내야 하니 그런 와중에 아팠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그래서 이 돈을 주면서 세상은 정말 조금은 살아갈 만하다. 이런 인상을 너무 주고 싶었어.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정말 약소하지만 이런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또 제 의지를 내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더 기부하자. 세상을 위해 더 나의 에너지를 세상을 위해 쏟자.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더 기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일이 알려졌지만 더 알려져서 제가 다음에는 더 많은 기부한 얘기를 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고민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던지고 책을 읽고 기다려라. 그러면 고민의 답이 나타납니다. 이것만 사람들이 하면 같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